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70 2.0 터보 모델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모델이고요. 전에 없던 디자인에 대한 도전은 굉장히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기억나는 점은 헤드램프인데요. 아반떼 스포츠의 그것과 조금 닮았다고 해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그릴에 은색 유광으로 이렇게 크롬 처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매트한 느낌으로 가져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차는 시승 차량이기는 하지만 출고하자마자 제가 첫 번째 시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을 제거하는 이런 영광도 누릴 수가 있네요. 본닛에 있는 주름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다듬어져 있어서 전체적인 차량의 느낌 아주 스포티하게 잘 나온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2.0 터보 가솔린 터보 모델은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산타페나 소나타에도 사용되고 있는 바로 그 터보 GDI 엔진이죠. 배기량은 1998cc, 최대 출력은 252마력에서 255마력까지 발휘가 가능합니다. 최대 토크는 36이고요. 연비는 휠 타이어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기는 한데요. 9.5에서 10.7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장은 4685mm, 휠베이스는 2835mm입니다. 앞뒤 오버행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보다 스포티한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고요. 가장 기본형 모델이지만 휠 디자인이나 매트한 느낌의 컬러는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잘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25, 45, 18인치가 적용이 되고요. 타이어는 지금 브리지스톤의 포텐자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 바디라인도 굉장히 유려하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조금 넓어지는 디자인, 그리고 이 팬더 부분도 굴곡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2단으로 구성된 것처럼 뒤에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잘 전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이 차급에서 제대로 된 스포츠 세단이 등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디라인은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외관에서 조금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부메랑 부분인데요. 보기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잘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기능이 없습니다. 그냥 막혀 있고 보기에만 익스테리어 효과만 주고 있어서 기능적으로도 공기 흐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했을 때 전면부 디자인보다는 개인적으로 후면부 디자인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후면부가 더욱 멋스럽게 느껴집니다. BMW E 시리즈와 닮았다고 해서 약간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계속 두고 보니까 그런 느낌은 담았지만은 어떤 역동적인 느낌과 스포티한 느낌만 잘 표현을 해주고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 브랜드로 현대자동차의 독특한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승 모델은 2.0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머플러 TV 한쪽으로만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옵션으로 적용이 되는 전동 테일게이트 같은 거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형 모델로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후륜구동 차량이다 보니까 뒤에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현대자동차에 비하면 더더욱 그렇죠. 대부분 넓기 때문에 바닥 공간은 이중으로 쓸 수 있고 마감이 굉장히 꼼꼼한 편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펑크 수리킷 갖추고 있습니다. 안쪽까지 보면 내장재가 정말 제네시스라는 고급형 브랜드에 걸맞는 그런 마감 품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패키징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G70의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트 컨트롤이 굉장히 크게 나왔고요. 제네시스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조금 달라진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에도 버튼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요거는 운전석하고 조수석 앞쪽에만 있습니다. 뒤쪽에도 하나 갖춰주면 좋을 것 같고요. 실내 느낌은 현대자동차의 어떤 그 넓은, 무조건 넓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마무리 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점이지만 실내 공간이 기존 현대자동차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좁게 다가올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인조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는 한데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하고 이 마감의 재질, 플라스틱의 재질도 기존의 현대자동차 대중적인 차량보다는 조금 고급화가 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앞좌석만 오토로 작동이 되고요. 맵포켓은 마무리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 크지 않아서 그렇게 활용도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제네시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럼버 서포트는 전동이 적용이 되고요. 4웨이가 기본 적용됩니다. 옵션을 더하면 시트의 기대 조절까지 되지만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가장
베이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옵션은 채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시트 형상이나 이 날개 부분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앉게 되면 착자감도 나쁘지 않고 홀드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몸을 잘 잡아주는 그런 시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헤드레스트 형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편안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쿠션감이나 재질 나쁘지 않고요. 실내 한번 살펴보시고 안에 들어가서 계속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페달은 조금 어둡긴 한데 지금 오르간 타입으로 되어 있고, 좌측에는 그 클러스터의 밝기를 조정하는 부분하고 주유구하고 트렁크 버튼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지금 족동식으로 발로 밟아서 작동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안에를 타보면 딱 탔을 때 느낌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BMW 3 시리즈가 굉장히 좀 스포티한 맛을 잘 표현해주는 대표적인 세단이었는데요. 그런 느낌을 좀 살리지 않았나. 그러면서 제네시스만의 어떤 브랜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한번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가솔린 모델이라서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는 시인성이 좋고 2실린더 타입이 적용이 됩니다. 가운데 정보 표시창이 옵션이 조금 없다 보니까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제네시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고급스럽고 큰 정보 표시창이 표시가 되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기본형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없지는 않고요. 스티어링은 모양도 이쁘고 지금 보시면 타공 가죽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 그래서 그립감도 조금 더 높여주고 있고, 형상 자체가 얇지도 두껍지도 않으면서 손에 아주 잘 들어오는 스티어링입니다. 그래서 스티어링만큼은 정말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옵션을 더하면 이 에어백 부분에도 가죽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인포테인먼트 컨트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제네시스 정도면은 G70이라도 ASCC나 ACC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일반형 크루즈 컨트롤도 있으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 적용이 돼 있습니다. 크기도 괜찮고 실제 사용해보면 반응 속도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인포테인먼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로팅 타입이 적용이 되고요. 정전 터치 방식이라 조작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이게 2단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점도 굉장히 독특하지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고급감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비상등 스위치도 크고 굉장히 조작감이 부드러운 편에 속하고요. 버튼 시동은 아까 설명드렸고, 오디오 컨트롤도 기능이 복잡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정리를 하고 있어서 키가 많은 거에 비해서는 딱 봤을 때 느낌이 복잡한 느낌은 많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조장치는 로터리하고 푸시 타입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아쉽게도 지금 스티어링 열선하고요, 열선 시트만 적용이 되고 통풍 시트는 적용이 안 됩니다. 아래쪽으로는 커버링이 가능한 수납 공간이 있고요. 보통 여기 옵션을 하게 되면 무선 충전 장치가 포함이 되지만 지금 이 차는 없습니다. USB하고 aux 단자, 12V 파워 아울렛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자식 기어 변속기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딸깍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인데, 이 전자식 변속기의 어떤 조작감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짧게 쇼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스포티한 어떤 세단의 느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립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가죽의 질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총 5가지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커스텀이 있고 스포츠, 컴포트, 에코, 그리고 스마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스마트하고 스포츠를 가장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그 셔틀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조작이 굉장히 편하다고 저는 느껴졌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자세 제어 장치부터 스탑앤고 기능 컨트롤하는 부분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그리고 옵션을 더하면 여기에 이제 오토 홀드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런 것들이 적용이 다 되는데, 지금 이 차량은 빠져 있어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크기나 위치 모두 나쁘지 않고요. 열었을 때의 공간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깊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USB 파워 아울렛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 조수석에 보시면 수납함도 크고 안쪽도 벨벳으로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기도 하고 활용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조수석에 보면 워크인 스위치가 이렇게 기본형 모델이지만 워크인 스위치가 여기 적용이 됩니다. 워크인 스위치는 안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있겠지만 한번 써보면 이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좋은 옵션 중에 하나다, 유용한 옵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뒷좌석 공간입니다. 뒷좌석 공간은 딱 봤을 때도 그렇게 넓은 느낌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어떤 공간 뽑기 능력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무척 아쉽다고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넓은 공간은 아니고요. 창은 조금 작은 듯 싶지만 끝까지 내려가는 형태를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그룸이 특히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도 레그룸이 좀 타이트합니다. 물론 안장이 좀 긴 편이라서 앉게 되면 뭐 무릎이 닿을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레그룸이 편하지 않고 발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여기가 굉장히 낮게 돼 있어서 조금 불편함을 전달을 해 줍니다. 그리고 후륜구동 타입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요 구동축 지나가는 부분이. 그래서 그냥 봤을 때도 썩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는 않고요. 시트는 지금 이게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뒤쪽에서 짐을 좀 더 싣고 공간을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한번 타보면 제가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요 정도밖에 레그룸이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헤드룸은 생각보다는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고급 차량이니까 공조장치 마련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USB 파워 아울렛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좀 많이 튀어 올라와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 들지만 앉았을 때는 공조장치가 승객에 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편리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네시스 G70 2.0 가솔린 터보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차를 탔을 때의 느낌은 이제 우리나라도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과거에 유럽형 스포츠 세단을 탈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재미있는 차가, 이렇게 스포티한 세단이 있을 수가 있나 라고 하는 막연한 부러움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어진 차량이다 라는 점은 서두에 밝히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내에 앉았을 때의 느낌은 조금, 기존의 현대자동차는 워낙 실내 공간 뽑기를 잘했기 때문에 다소 실내 공간이 좀 좁은데?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한 실내 공간에 대한 어떤 아쉬움은 디자인과 소재의 고급감으로 충분히 상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전해지고요. 더더군다나 스포티한 느낌이, 승차감이 그냥 무조건 튀고 단단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쫀득하면서도 굉장히 타이트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만족도는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설명을 하다 보면 80km 주행 도로에서 저도 모르게 자꾸 악셀에 힘이 가서 어느덧 딱 쳐다보고 있으면 그냥 100km로 바로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가볍게 나가면서도 8단 미션과 후륜구동의 조합이 상당히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현대자동차의 차량들은 미션의 세팅 때문에 미션이 너무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엔진 출력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남았었는데요. 지금 제네시스 G70 2.0 가솔린 터보 모델에서는 저는 그런 아쉬움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3.3L가 어떨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유발할 정도로 굉장히 셋업이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뒤 트레드도 상당히 넓게 확보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서스펜션 셋업이 워낙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코너링 같은 거나 와인딩을 한번 진입을 해봐도 크게 부족함 없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를 구매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입 엔트리 세단과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아니면 소나타 터보 같은 세단에서 조금 힘 좋은 모델하고 비교를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물론 뭐 벨로스터라든가 조금 더 재미있는 투도어 차량들이나 3도어 차량들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수입차로 가시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서 조금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선택하기에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소나타 터보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가족이 있으신, 애가 있으시거나 가족이 있으신 분이 아니고 그냥 싱글이신 분들이면은 저는 무조건 한번 G70 스포츠 추천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집이거나 이러신 분들은 좀 양보를 하셔서 소나타 터보 정도 구매를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약간의 코너링이 있는 구간에서
H트랙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도 아니고 그냥 2륜구동 차량입니다. 근데 코너링을 이렇게 해보면 상당히 날카롭게 잘 돌아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세도 크게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핸들의 유격도 크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코너링에 대한 만족도는 기존의 현대 차량들과는 사뭇 다른 그런 느낌을 잘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주행을 해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합니다. 노면소음도 잘 제어가 되어 있는 편이고, 아쉬운 점은 배기음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려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심지어 지금 스포츠 모드인데 너무 얌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가속 페달은 악셀링을 해보면 굉장히 가볍게 다가오고요,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달려줄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세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쭉 주행을 하다 보면 단점이라고 제가 생각되는 부분은 연비. 연비 빼고는 크게 단점을 찾기 어려운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대자동차라는 이미지를 생각을 했을 때는 뒷좌석 공간 그리고 앞좌석도 그렇게 뭐 여유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헤드룸 공간하고 레그룸 공간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그 정도를 제외하면 크게 단점을 찾기 어려운 차량이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잘해주는 거는 잘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아쉬운 건 아쉬운 거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잘한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요. 아쉬운 점만 계속 떠드는 것도 저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리뷰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익히 아실 것 같고요. 변속기의 어떤 그 변속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잘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8단까지 부지런히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운전자를 하여금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면서도 조금은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세팅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터널 구간을 통과하고 반복해서 이렇게 주행을 한번 해보면 특히나 소음 진동 부분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진동은 뭐 가솔린 터보 차량이니까 터보 모델이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조용하고 부드럽다라고 생각이 들고, 소음 부분도 바닥 소음뿐만 아니고 이 A필러 쪽의 풍절음도 상당히 잘 제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자동차에서 제네시스라고 하는 그 브랜드는 고급화된 그런 특정 브랜드로 따로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이런저런 거를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전체적인 차량 가격이 조금 상승이 되는데요. 저는 그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차량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눈앞에 이렇게 정체가 시작될 때는 제네시스 브랜드답게 고급 옵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들이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만은 베이스 모델을 그냥 이렇게 구매를 하셔도 옵션 자체가 크게 부족함, 뭐 가죽 시트라든가 기타 기본적인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옵션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크게 부족하거나 답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편의성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제네시스다라고 하니까 고급 옵션이 조금 통풍 시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쉬운 거는 사실입니다. 시승하면서 지금 4일 정도 제가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시승하면서 평균 연비는 8.8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메이커 측에서 발표하는 9.5에서 10.5 사이까지는 저는 기록을 못했습니다. 뭐 출고하자마자 지금 4일을 탔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시승하고 있다는 점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100% 시내주행, 출퇴근 시에는 6.2에서 6.5, 7km가 조금 안 되는 연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자동차 전용 도로를 한번 주행을 해보면 11에서 12 정도까지도 어렵지 않게 연비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 세단이고 가솔린 2.0 터보 모델에서 이 정도면은 저는 연비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근에 나오는 어떤 연비 좋은 차량들에 비교한다면 분명 아쉬움은 남겠지만은, 기본적인 차량의 컨셉이나 뭐 여러가지 파워트레인, 기타 여러가지 차체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 봤을 때 이 정도면 납득이 되는 연비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시트 포지션이나 전방 시야가 일반 전륜구동 세단에 비해서는 그렇게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묘한 게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고요. 포지션이 조금 낮게 깔리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악셀에 힘이 가고 운전이 조금 거칠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대자동차가 아주 잘 구현을 해주고 있지 않나, 운전자로 하여금 조금 더 역동적인 달리기를 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브레이크 성능도 기존의 현대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스포츠 세단이라는 어떤 특성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조금만 더 강한 담력을 끌어낼 수 있는 브레이크로 업그레이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웬만하면은 브레이크가 아쉽다라는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일상주행에서 막 저처럼 시승하면서 반복되는 풀브레이킹을 할 일은 위급사항이 아니면 위급사항에서도 그렇게 반복돼서는 아마 안 하게 될 텐데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고 예,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G70 2.0 가솔린 터보 같은 경우는 스포티한 세단임이 확실합니다. 후륜구동이고 지금 2리터 터보 엔진 250마력을 발휘하고요, 토크도 30 중반 40을 바라보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브레이크 성능은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셰시 강성이나 서스펜션 셋업 같은 경우는 저는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기본기가 탄탄하고 잘 만들어진 차량이면 분명하지만 브레이크 다시 한번 아쉽다라는 점 말씀드려 봅니다. 가속감도 나쁘지 않은 편인데요, 지금처럼 킥다운을 한번 해보면 2리터 터보 모델은 상당히 셋업이 괜찮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100km 이 정도면 제로백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일상에서 답답함을 느끼기는 어려운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시원시원한 가속 성능은 저는 분명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마 수입 엔트리 차량들과 정면 대결을 한다고 해도 이 정도면은 크게 뒤처지지 않는 성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네시스 G70을 고려하고 계신데 타이트하다, 승차감이 좀 단단하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도심에서 차량이 막힐 때, 일반적인 도로를 주행할 때는 그렇게까지 타이트하거나 허리가 불편할 정도의 승차감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스포티한 차량은 맞지만 스포츠카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세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감안하셔서 구매를 고려해 보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실내 공간, 그러니까 기존의 현대자동차의 어떤 넓은 실내 공간에 너무 익숙하신 분들이거나 아기가 있으시거나 카시트를 장착을 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정말 매니아 분이 아니시라면 구매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를 추천드려 봅니다. 이게 생각보다 뒷좌석이 많이 불편해요.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다시 한번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독일산 엔트리급 세단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아우디 A4, BMW 3 시리즈, 벤츠 C클래스 등과 비교를 해보면 핸들은 제네시스 G70이 조금 가볍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단단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좀 와인딩 같은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조금 더 단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시내 주행을 하게 되면 훨씬 편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독일 3사의 차량들보다 훨씬 더 편하고 조용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을 하건대 시내 주행이 많으면서 가끔씩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독일 3사의 차량보다는 지금 제네시스 G70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도심 구간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터보 엔진이 지금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 특유의 진동이 느껴집니다. 소음은 정속 주행을 할 때나 도심에서 주행할 때나 다 정숙한 편입니다. 근데 진동은 시내에서 가다서다를 반복을 해보니까 확실히 좀 터보 특유의 그 덜덜거리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 느낌은 개인적으로 독일 3사의 차량들보다는 훨씬 덜한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아무튼 시내 주행에서는 약간의 덜덜거림 있습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G70 2.0 가솔린 터보 모델의 시승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